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오늘 E8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자, 이 종목은 사실 기존에 저희가 종목 분석을 한번 다뤄봤었죠. 뭐 계속 반복적으로 종목 분석을 할 거긴 한데, 제가 이 종목을 또 가져온 이유는 최근에 176억 유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가가 26% 정도 장중 빠지면서 지금도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한 상태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올해 9월 30일쯤에 E8 종목 분석 영상을 다뤄봤을 때는 14,000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그때 기준으로만 봐도 반토막 훨씬 더 이상 지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속이 타들어가는 입장이시고, 신규로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위기인가 아니면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저점 매수의 기회인가, 좀 아리송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왜 유중 발표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나왔던 것이며 우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갖고 있는 소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요, 과연 지금 EAT의 시점이 우리에게 위기인가, 기회인가에 대해서 요 네 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반복 복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업 복습을 한번 다뤄볼 거고요. 자, 이번에 큰 주가 하락을 견인했었던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이 자,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 E8의 사업성 분석을 뉴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투자 대응,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이냐 기회이냐, 지금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기존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뭐 기회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시가총액이 지금 반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공모가가 2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5천 원대까지 떨어졌다. 자, 오늘 12월 20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5,850원에 마이너스 2.5% 빠지면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여기 15,000원대 그리고 여기 만원 부근에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여기에 많은 주주분들이 지금 고통스러운 구간을 견디고 계신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고,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물려 있으신 분들에게 뭐 기회다라는 표현을 제가 뭐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지켜보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기회다라는 표현을 좀 쓸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그런 좀 내용을 담아 봤고요. 자, 그러면 복습 차원에서 E8가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매출 실적인데요. 지금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온 게 여기죠. 74%. 플랫폼 개발 구축 용역, 그리고 그 다음이 시뮬레이션 해석 용역,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해주면서 받게 되는 그 용역 사업비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도 나오긴 하는데 7%대로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E8의 사업 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엠플로우 시뮬레이션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NDX 프로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은 어떤 걸까요? 자, E8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이러한 시뮬레이션 사례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가져가는 게 엠플로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런 시뮬레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NDX 프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8를 딱 생각하실 때 엠플로우 NDX 프로는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이 회사는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많은 매출이 현재까지 특별히 이 용역 사업에서 나오고 있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라이선스 판매 그 매출이라고 해서 7% 정도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매출이 찍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 라이선스 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자, 이 뉴스를 보시면요, 2024년 3월 7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E8가 이미지 기반 모델링 기업 픽스4D와 공간 정보 사업 추진을 한다. 자, 이 회사는 스위스에 있다라고 하고요. 이미지 기반 모델링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자, 드론 항공기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그 2D 이미지를 가지고 3D 모델링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픽스4D의 3D 모델링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자, 이 기술들을 사용을 하는 고객사들에게 라이센스 비용을 받는 구조로 사업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공급사 3곳과 계약을 맺었고요.
여기 보시면 올해 4월 13일 나온 뉴스인데요. 자, 드론, 공간정보, 서버 등 국내 공급자 3곳과 이 픽스4D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그 기업들을 보면 헬셀, 드론 사업을 하는 곳이고요. 자, 코세코,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 최근에 드론 관련주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드론 사업 관련해서도 자, 이런 부분들 테마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뭐 다양하게 이런 공간 정보를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픽스4D 관련해서 아이브릿지닷컴이라는 회사와 공급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자, 내용을 보니까요, 이 아이브릿지닷컴이라는 회사는 20년 이상의 하드웨어 제조 시스템 조달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조달 경력을 가진 아이브릿지닷컴과 이 MOU를 맺었다라는 거는 일종의 이 유통 회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판매처를 다각화하겠다라는 그런 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픽스4D 라이센스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E8가 이렇게 디지털 트윈 쪽에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돼 있는 회사인데, 과연 이 디지털 트윈이 주가는 움직이지 않지만 시장 전망은 괜찮은가라고 봤을 때,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의 자료에 의하면요, 글로벌 시뮬레이션 및 디지털 트윈 시장 규모를 2023년은 35.3조 원 규모에서 2028년 넘어가면 179.5조 원으로 연평균 35.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거의 180조 원이죠. 이 정도 규모면 산업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시장이 이 정도로 좀 규모가 있다라고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 난이도가 매우 높은 딥테크 기술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E8는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이 레벨 3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어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기술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막대한 또 연구개발 자금이 또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용화 사례가 매우 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멘스, 그리고 엔시스, 다소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 자, 이 회사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죠. 글로벌 디지털 트윈 관련 회사가 어디가 있냐라고 했을 때 지멘스와 엔시스, 다소 시스템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해당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틈을 삐집고 들어가는 게 진입 장벽이 꽤 높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목표 시장 내에서 E8의 차별점이 무엇이 있느냐? 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시장의 리딩 기업은 아까 봤었던 엔시스, 다소 시스템 등 지멘스도 포함이 돼 있죠. 글로벌 대기업 들이 이제 포진이 돼 있는데, 자, 이들의 특징은 주로 엔지니어링, 제조 등의 기존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당사 E8가 진입하려고 하는 이 디지털 트윈 시장은 기존 산업 분야가 아니라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기술을 기반으로 확장되는 시티 트윈, 팩토리 트윈, 자, 이런 시장이므로 직접적인 경쟁 구도가 아닌 신규 시장 개척 및 진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들의 얘기긴 하지만 어찌됐든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난공불락의 그런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뭔가 차별점을 가지고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이런 스마트 팩토리, 이런 이제 디지털 트윈 사업으로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차별점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스마트 시티, 자, 스마트 제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헬스케어, 자,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앞전 그 종목 분석 영상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지금 움직임들이 발빠르게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들 제가 그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요건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방향으로 계속 잘 가고 있었는데, 지금 재무에 대한 문제와 이 유상증자 이슈로 최근에 좀 주가가 급락했던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유상증자,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상증자의 총액은요 176억 9,600만 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E8가 가져가게 되는 순수익금은 173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요. 자, 내용을 보면 운영자금으로 106억 원 정도, 그리고 채무상환 자금으로 70억 정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채무상환 자금의 상세 현황을 보면 1, 2, 3회차 전환사채가 있다라고 해요. 요거 원금을 다 상환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자도 포함되고요. 이거 이따 한번 볼게요. 자, 2025년 1분기쯤 요거는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1순위로 유상증자의 목적이 이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이게 주된 사용 목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당연히 운영 자금으로 사용을 하겠죠. 자, 요거는 단계별로 자, 이렇게 사용할 예정이다라는 걸 소개해주고 있는데, 자, 이것 관련해서 이 1, 2, 3회차 전환사채가 도대체 뭐냐?
자,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요 내용인데요. 1회, 2회, 3회 전환사채에 발행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금액을 보면요. 1회가 4억, 그리고 2회가 35억, 3회가 20억입니다. 요거 다 합치면 59억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조기 상환 청구권. 자, 요거를 우리가 흔히 풋옵션이라고 하죠. 채권자가 야, 너네 좀 빨리 갚아라 라고 해서 이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겠지만 주가가 너무 떨어지고 메리트가 없으면 그냥 이자 받고 원금 받을래 라고 할 경우에 조기 상환 청구권, 이 풋옵션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청구권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조기 상환 수익률이 7%예요. 그래서 원금과 함께 7%를 갚아야 됩니다. 대략 60억이라고 하면 4.2억 원 정도를 이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금액이 대략 이제 60억 원이 넘는 거죠. 자, 그리고 행사 기간을 보시면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도 지금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채권자들이 자, 요 60억 원이 넘는 이 금액에 대해서 상환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려는 목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원래 보통은 전환사채를 받을 때 기존의 주가와 근접하거나 그보다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전환가액이 책정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주당 행사 가격, 그러니까 전환가액이 19,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여러분? 5,800원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전환을 할 이유가 없죠. 이거 19,000원으로 전환해봐야 손해인데 차라리 이거 원금이랑 이자 7%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가 될 것이다 라고 회사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급하게 진화를 하려고 했었던 것인지 곧바로 언론사를 통해서 이 김진현 이에이트 대표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12월 17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기존 주주분들은 아마 이 내용 다 보셨을 겁니다. 자, 목적이 뭐냐? 왜 유상증자를 받은 거냐?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재무 구조를 더 탄탄히 구축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미래 성장 엔진 구축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큰 위로가 되진 않죠.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환사채가 원래는 리픽싱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환가액이 다운이 되면 19,000원에서 뭐 5,000원 6,000원, 7,000원 이렇게 다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리픽싱 된 금액으로 전환사채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부채도 해소가 되고 유상증자를 굳이 받을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불가능했던 게 상장을 하기 전에 받았던 전환사채인데 이게 상장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리픽싱 규정이 삭제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리픽싱을 할 수 없었다. 자, 그래서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19,000원으로 전환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풋옵션이 청구가 될 거고 이것을 대응해서 유상증자를 받은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부채 비율은 현재 235% 부채 비율이 꽤 높은데 56%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차입금 의존도도 51%에서 22%로 줄어들기 때문에 자, 내년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투자의 적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리 대처한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양한 사업적 투자 적기, 자, 이게 뭐냐라는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다수의 M&A와 기술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힌트가 될 수 있는 건 클라우드 관련 하드웨어 서비스 기업 또는 데이터 최적화 관련 사업 모델을 보유한 소프트 기업 등을 M&A 대상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M&A 하려면 또 돈 필요하잖아요. 지금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아까 100억 원 정도 남은 그 돈과 그리고 이 M&A를 전제로 해서 만약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3자 배정을 할 것이다라고 또 다른 언론사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한 사이버 보안 기업 블록체인 기업,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업들과 관련 기술들도 검토하고 있다. 2025년 이내에 최소 1개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1개 이상 뭐 2개의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전망, 그러면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과연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내가 손절하지 말고 물을 타든지 조금 버틸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은요, 지금 보시면 작년에 37억을 찍었고요, 올해 1, 2, 3분기를 합쳐도 16억이에요. 작년 매출 이상은 최소한 상회를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하나투자증권에서 최근에 리포트가 나와서 거기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세종 스마트시티가 원래 한 60억 원 정도가 24년 매출로 잡혀야 되는데 이게 매출 인식이 지연이 됐다라고 합니다. 60억 원 정도면 작년 한 해 매출의 2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라 꽤 큰 금액이죠. 근데 이런 큰 금액이 24년 매출로 잡히지 않고 25년 상반기에 잡힐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매출도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정 사항이고요. 그리고 세종
세종시와 비슷한 규모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 매출 실적도 좀 비슷하게 찍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부산 에코 델타시티 사업도 내년 1분기 중에 수주를 해서 2분기부터는 매출화가 기대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2025년 상반기 이후부터 여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반기에 반기 영업이익 달성 가능성이 있다. 이건 손익분기점을 넘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는 25년 상반기를 지난 시점부터 뭔가 윤곽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이미 수주가 돼 있는 게 매출이 인식 지연이 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고요. 이 부산 에코 델타시티 사업도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에 매출의 실적 점프는 2025년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으로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측면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프로젝트로 수주가 기대되는 이제 가능성들이 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에 이미 지금 약간 테스트 계약을 맺은 게 있죠. 여기 7억 원 규모의 선행 개발 중. 이거 이따 한번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요 NDX 프로,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이죠. 요거 선행 개발 중인데 요게 본계약 체결이 될 경우에 수주 금액이 점프업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 역세권 재개발 사업 디지털 트윈 구축 계약, 뭔가 요것도 드리블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산 에코 델타시티, 그리고 아까 라이센스 매출이 나오는 픽스4D, 자, 이거 관련해서 라이센스 매출이 7%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계속 요거는 라이센스는 좋은 게 누적이 되면서 꾸준히 쌓이는 게 또 매력이잖아요. 이런 실적 전망들이 좀 우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데이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인데요. 자, 요 뉴스는 올해 3월 6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플랫폼 옴니버스 도입을 통해서 반도체 공정 디지털 트윈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과거에 나왔었죠. 이 목적은 수율을 잡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옴니버스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트윈 관련된 플랫폼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자, 여기 보시면 E8 와도라고 나와 있는 건 E8 말고 또 누군가 논의를 삼성전자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는 디지털 트윈 구동의 필수 요소인 그래픽 처리 장치 수급 위에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고, 소프트웨어, 이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지멘스와 함께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 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기 위해서 E8가 삼성전자의 물망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선행 구축 개발에 7억 원 정도의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말뿐이 아닌 거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멘스 대비 구축 비용이 저렴하면서 기술적으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E8를 물망에 올려놓고, 자, 여기서 비교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수주 실적을 봐도요,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전자, LG CNS, 그리고 여기에는 포스코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기업들에게 이런 디지털 트윈 구축을 공급한 이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E8의 수주 실적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SOS랩. 자, 이 기업은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주로 잘 알고 있는 그 관련주인데, E8가 이 두 개의 회사와 함께 레이더와 라이다 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협업할 계획이다. 국내 스마트 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MOU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사업적인 전개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이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애트리로부터 VLM 기술을 이전받았다. 기술을 이전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애트리가 어디인지 여기 보시면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자, 여기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시각 언어 모델 VLM이라고 약자를 씁니다. 서로 다른 데이터를 결합해서 여러 물체를 동시에 추적하는 기술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플랫폼의 완성도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아마 활용이 될 것 같긴 한데, 이 자율주행의 핵심적인 기술로 들어가는 이 VLM 기술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봤을 때도 어떤 사업이 펼쳐질지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고 매출도 아직 찍히는 게 없기는 하지만 E8는
언론사를 통해서 무언가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어필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무언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이제 필요한 건 숫자가 찍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그거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투자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E8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시총은 지금 500억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시총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시총이 583억입니다. 자, 발행된 주식수는 96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 유통 주식수가 많지는 않아요. 자, 583억까지 떨어져 있는 지금 5,850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고점 대비 이게 자그마치 85%까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점이라 하면 상장 당시 39,650원을 기록했던 그 가격이죠. 자, 이 기준에서 85%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공모가는 여기입니다. 지금 공모가 2만 원. 공모가가 2만 원이었다. 자, 이 상태에서 공모가 대비 거의 지금 4분의 1 토막 가까이 나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느냐,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E8의 주된 사업은 디지털 트윈과 시뮬레이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 중에 이 디지털 트윈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도 많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국장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주가가 뭐 개별적으로 상승하고 움직일 수 있는 주도적인 섹터는 아닙니다. 자, 일단 그런 종목 자체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 메타버스 섹터로 E8를 좀 분류를 해놨고요. 원전 사업도 하고 뭐 반도체도 하고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뭐 2차 전지, 헬스케어 다양하게 하긴 하지만 이 회사가 그렇다고 원전 관련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쪽으로 그래도 테마가 좀 같이 움직인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 생각하고요. 자, 맥스트 차트 흐름을 볼까요? 맥스트가 지금까지 자, 이런 모습으로 좀 흘러갔고요. 위직 스튜디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좀 비슷한 흐름입니다. MP는 어떨까요? MP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트윈 관련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이브 컴퍼니 한번 볼까요? 바이브 컴퍼니도 흐름이 거의 비슷하죠. 라운피플 어떨까요? 라운피플이 그나마 조금 선방하는 흐름이었지만 최근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지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웨이버스는 대왕고래 관련주로 엮이면서 가는가 싶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의 흐름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노 시뮬레이션, 자, 이 회사도 이름이 시뮬레이션이 들어가는 것만큼 자, 이 회사도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시뮬레이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 엔지니어링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윈 관련주죠. 최근 들어와서 계속 이런 내리막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메타버스 섹터 안에서 그리고 디지털 트윈으로 엮이는 종목들이 이런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다시 E8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국장 자체가 원체 안 좋고요. 그 중에서도 메타버스 그리고 테마 자체도 그렇게 수급을 받지 않는 디지털 트윈 관련주들은 말할 것도 없이 수급이 제한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지금 보시면 초창기 때 들어왔던 거래량에 뭐 거의 뭐 지금 발끝도 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그나마 뭐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날들 보시면 이것도 뭐 우리가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거래가 지금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기대감이 전혀 없고요. 잠깐 반등이 들어오는 상승장에서도 이 디지털 트윈 쪽으로는 전혀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메타버스와 함께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러면 최근 시점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물려있는 구간들이 요 15,000원대와 만원대 구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 가격 저항이 당연히 거세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떤 호재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급하게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신규 매수로 접근하신다라고 하신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일단 E8 유상증자 가격이요 5,530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5,530원 밑으로도 저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막 이렇게 실망 매물이 더 나올 확률은 좀 적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서서히 뭐 하루에 2%, 3%, 4% 이렇게 빠지다가 이게 5,500원 부근까지 심지어는 5,000원대까지도 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금 머물러 있는 6,000원대가 가장 지지를 확인하는 그 라인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5,000원까지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유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주주 배정으로 끝날지 실권주가 일반 공모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바닥을 확인하는 흐름들은 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단기간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오른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10,000원대 부근 아래에서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이런 차익 실현 매물들 또는 본전 회수 물량들이 계속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년 한 2월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한 2, 3개월 정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내가 좀 담아 가보겠다라는 관점은 저는 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 내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장 전망이 떨어졌다라든지 아니면 E8나 국내 디지털 트윈 관련주들이 뭔가 악재가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렇게 흐르는 가격들은 수급의 부재와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은 저 역시도 굉장히 탐탁치 않지만, 자 일단 지금 투자 시점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 제가 말씀드린 장기적인 관점은 최소한 2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급등할 일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급락할 일도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유상증자 5,530원 지금 부근에 있기 때문에, 자 유상증자 그 가격 그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진폭이 오고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패가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거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상패되면 어떡하려고 네가 그런 얘기 하냐. 투자의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유의미하게 보셨다라고 하신 분들이 이 회사의 사업성이 꺾여서냐? 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수주가 매출 인식이 25년으로 지연이 됐고, 그리고 부산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그리고 해외 쪽으로도 수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 쪽으로 이미 그 선행 개발 중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호재가 본계약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또 밸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시점에서는 큰 리스크는 없다. 다만 기존에 물려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거는 엄연히 좀 다른 관점에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을 타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타는 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있느냐, 자 흔들리지 않은 본인의 투자 확신이 있느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점에 물을 탈 수 있어야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과 매물 소화를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바닥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물을 타는 시점은 확신이 있고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물을 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이 물을 타야 되는 기존 투자자분들의 시점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바닥이 언제쯤이냐라는 것은 거래량을 보면 알겠죠. 기존의 유상증자로도 한 70만 주 정도 거래가 나오면서 빠졌기 때문에 최소한 100만 주 가까이 되는 거래가 나와주면서, 만약에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나온다, 그리고 이 매물대가 지금은 10,000원대 있지만 8,000원대로 내려온다 라고 했을 경우엔 여기가 물을 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좀 참고하시면 어떠실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존 주주분들은 조금 힘드신 상황이긴 하지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E8가 그래도 뭐 디지털 트윈을 만약에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좋은 대안임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어느 정도 좀 매출과 회사에서 좀 성의 있게 보여지는 여러 가지 발표들을 통해서 좀 진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밸류가 지금보다는 조금 상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좀 해보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목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혹시 뭐 E8 지금 물려있다라고 해서 억한 심정에 싫어요 누르실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고자 이렇게 비록 제가 찍은 영상이지만 떨어지더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종목 분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매도는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를 추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소견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에게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성의 있고 책임감 있게 앞으로도 종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그리고 주식은 더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선비 라면태기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도 저와 함께 하실
하실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 이 채널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